사부 송관종입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장마가 짧았단 말이에요. 총량 불변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도 총량 불변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박스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기간 행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강하게 쳐 올라갈 수 있다. 지난주에 좋은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도 양호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전략을 잘 짠다면 추석 전에 어떤 랠리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 국거처 사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가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노란봉투법도 통과가 되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치고 올라갔는데, 자, 로봇주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이번 주에 강한 랠리가 나왔었죠.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튀어 올라가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약간 쉬어가죠. 시총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는 시장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협업을 하고 또 옐로칩들이 튀어 올라가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에 의해서 다음 주에 또 시장에 슈팅에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 바로 로봇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로봇주를 지금 사야만 할까? 시장에 놓친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이슈죠. 자,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5,000대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생산 대수는 수백 대에 그쳤다. 왜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나 센서 이런 로봇의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 조달이 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일론 머스크가 약간 포기를 했던 이런 핵심 부품을 10년째 생산을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중국 모멘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AI나 로봇은 세계 최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나가는데 중국의 로봇 굵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봇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중국 로봇 굵기에는 함정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로봇 기업만 해서 뭐 45만 개 이상인데 한국의 100배 이상의 규모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봇 굵기에 함정이 있느냐?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자국산 점유율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로봇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자국산 27%에서 뭐 지금은 47%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3대 소재 있죠. 뭐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나 이런 핵심 부품 7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한다. 근데 수입에 의존하는 요 감속기나 뭐 이런 부분이 한국산 부품 의존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로봇 굵기 그리고 중국이 AI나 로봇에서 시장에 앞서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강하게 튀어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멘텀이나 아니면 중국의 모멘텀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은 좋아질 수 있다. 특히나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죠. 여기에 삼성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이 로봇 산업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산업용 로봇 주문량을 보면 한 12% 정도 급증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진행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로봇 자동화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주문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자, 삼성은 위기에 강하죠. 최근에 이제 HBM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유리기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죠. 더불어서 결국에는 AI나 이런 부분이 최종 종착지는 뭐 생성형 AI나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산업용 로봇이나 이 로봇 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 또 지분을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35%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기존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강점을 갖겠고 삼성은 이제 미국의 리쇼링 정책에 따라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런 로봇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좀 파이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42.5% 성장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협동 로봇이나 이런 부분 보면 성장률로 따져보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반도체 호황기 뭐 30%대를 훌쩍 넘어서는 4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지금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이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노동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럼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람이 뭐 1000번 삽질할 거 포크레인 한 방으로 떠서 올리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AI나 로봇이나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자, 아무튼 커져가는 시장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시장을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느냐?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로 따져보면 16.6% 이상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협동 로봇이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관련돼서 종목들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주들의 어떤 핵심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나 뭐 기타 핵심 부품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라인드를 처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뭐 이 종목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방송이 끝나면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시면 관련주들을 콕콕 찍어드릴 테니까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업들의 성장률은 이렇게 강해지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는 이제 수단의 흐름을 찾아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그 종목들이 약간은 숨고르기가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그럼 순환매는 어떻게 나가는 게 좋냐? 노란 봉투폼도 통과가 돼서 노사 간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 기업들은 이제 로봇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전략 요것 때문에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다. 자, 그럼 로봇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 가지 정도 이유는 일단 반도체 공급망 정상화에 따라서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 시장은 연평균 16.6%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쇼링 정책이나 아니면 테슬라의 정책의 실패 그리고 중국의 굵기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률이 떨어진다. 그걸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라우 로보틱스를 최근 해드렸는데 한 5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종목처럼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핵심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항상 저는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에 대해서는 이종욱 캐스터께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해줄 국고처 2024 연간 베스트, 4월 베스트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장 흐름, 여러분의 종목도 점검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도 종목 상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으로,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가 명쾌한 투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어집니다. 반도체에 이어 시장을 압도할 로봇주를 알려주신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주를 잘 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로봇주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반도체 바이오가 주도주기 때문에 이쪽을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더위에도 불구하고 더위가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바지는 사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드렸죠. 비도 많이 옵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옷에 튀지 않기 위해서 좀 반도체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왜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주가 강하게 튀어 올라갔을까요? 일단은 자장격인 SK 하이닉스가 잘 튀어 올라갔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궈졌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로봇주의 반도체 움직임은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 골드만삭스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죠. 그때 저는 국고초를 통해서 최소한 이 조정이 한 달 이상은 갈 수 있다. 대신 보통은 이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야만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과거하고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 왜냐하면 2026년도에 뭐 HBM의 강자가 아니라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AI는 제가 써보니 저도 대학원 써보니 AI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생성형 AI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거짓말도 좀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가 부정적인 리포트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쳤어요. 근데 강하게 올라갔죠. 그것은 의도적인 흔들기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왜 이번 주에 강하게 올라갔을까 보면 저는 우리 대통령의 발언이 미리 그 대통령의 발언을 미리 감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따라가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가장 큰데 그게 50억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그 전에부터 이번 주 수목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미리 이제 간파를 한 거죠. 그리고 기관이 쫓아가는 어차피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안 해요. 아니 기관이 핸들링을 안 하고 기관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기관들은 이제 사이즈가 적은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죠. 뭐 트로이카 3인방, 증권, 보험, 은행 뭐 이런 쪽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조선주도 이런 쪽으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이제 약간 상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리바바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이제 요것 때문에 하락을 했고 또 일단 또 하락했었죠. 뭐 정부에서 이거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 요건 우리가 고려한 바 없다. 처음에는 뭐 그대로 현행 유지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시장이 약간 그때마다 흔들렸지만 이번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반드시 1, 2주 안에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번 주부터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 주역이 삼성전자가 되고 SK 하이닉스가 되고 삼성전자는 잠깐 쉬어갈 수 있다. 삼성도 쉬어갔다가 올라가면 10월 달에는 8만전자가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대형주가 쉬어가는 동안에 계속 옐로칩들이나 스몰캡들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SK 하이닉스를 보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쫓아갈까요? 바쁘겠죠. SK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서 기관은 쫓아가기 바쁘고 SK 하이닉스는 쫓아가면 물릴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사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소폭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텐데 그 핵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주식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또 기관들은 이제 자기들이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다 못 따라오기 흔들고 가고 또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강한 악재를 뿌려서 흔들고 올라갈 때는 갑자기 급등시키기 때문에 하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그래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의 상승은 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슈퍼사이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AI가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AI를 쓴단 말이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AI 슈퍼사이클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잘 올라간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SK 하이닉스가 왜 강하게 올라갔을까요? SK 하이닉스 안 들고 있으면 외국인 기관들은 매니저들은 문책을 당할 정도로 강한 랠리가 나왔었죠. HBM3 요것이 이제 독점을 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 장악력이 거의 70% 이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 성장 기대감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강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장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SK 하이닉스를 흔들어서 반도체 업황을 일시적으로 안 좋게 만들고 매집을 통해서 못 따라오게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정책이 반영이 된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짱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이 이제 지수 5,000포인트를 만들어낸다. 근데 한국도 이제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신임을 많이 받는다. 그럼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 시장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외국인들은 이걸 포석을 하는데,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TSMC의 트럼프 정부가 또 많이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고, 또 TSMC가 3천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한다. 요것 때문에 일단 반도체 어떤 섹터의 움직임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따라붙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택했고, 또 어떤 반도체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이제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합니까?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자급자족률을 뭐 7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죠. 그럼 미국은 이걸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 이제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죠. 만약에 대만이 뚫리면 태평양 앞바다가 뚫리고 미 서부 본토를 때릴 수 있다. 그래서 해상 장악력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차단을 해야 되고, 특히나 중국이 그 대만을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해보는데 반도체는 안 된다는 거죠. 반도체 굵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홍콩을 침공했던 것처럼 또 대만도 침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TSMC를 애리조나 공장에 지으라고 하고, 삼성전자 빨리 공장 지으라고 하죠. 증설하라고 하고, 또 반도체 장비는 이제 팔지 못하게 만들고, 물론 최근에 이제 시발점은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호재도 있었지만 결국에 미국의 큰 정책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보인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밀한 미국 우선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뭐 스티븐 마린이 그걸 정책 위반을 했었고, 이런 이제 어떤 미국의 우선주의 때문에 강한 랠리가 나왔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렇다면 AI나 또 AI를 돌리기 위해서 HBM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반도체 기술의 숨은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EUV 노광 공정의 필수화로 인해서 검사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강한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비나 아니면 후공정 장비들 또는 검사 장비들,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제가 이제 블라인드를 트레이딩 해놨지만 대체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글로벌 공급망 리쇼링과 이제 우리 반도체 경쟁력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움직였고, 이제는 이런 AI 수요나 또 반도체 수요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많이 이뤄내고 있죠, 우리 소부장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순환매 흐름상 이런 거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대형주 몇 종목만 끌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그 온기를 낙수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 옐로칩이나 스몰캡 이런 순서대로 올라가죠. 근데 최근에 대형주가 아주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옐로칩들도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그 틈을 이제 비집고 소형주들이 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니 자신감 얻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세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의 어떤 온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AI 관련주들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막대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차입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이 낮아진다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중국 악재보다는 금리 인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이고 누구나 다 아니라고 할 때 외국인들은 매집을 통해서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쫓아서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HBM4의 양산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또 강자 이치를 계속 공고히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이제 스몰캡 쪽으로 순환매가 나온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강하게 튀어 올라갔고 옐로칩들도 궤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고점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조정을 받으면 한 1, 2주 그다음 약하게 조정을 받아도 2, 3일 정도는 쉬었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쉼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가 중요하겠고 다음 주나 아니면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을 때 그럴 때 약간 눌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오케이 금리는 인하한다. 대신 B컷으로 갈 거냐 베이비컷으로 갈 거냐 이게 문제고 대체적으로 파월은 이제 긍정적인 발언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크리스토퍼 월러나 아니면 스티븐 미란이나 이런 트럼프의 책사,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연준 내 인사들은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CPI나 PPI는 긍정적으로 나왔고 CPI는 약간 안 좋게 나와도 희석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요 비둘기파들이 금리 인하를 속도를 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고 특히나 이제 고용이 좋지 않아요. 고용이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뭐 곤두박질 치고 있고 실업률도 4.3%까지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AI나 또 미국의 우선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옐로칩들 약간 쉬어갈 수 있고 스몰캡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어요. 물론 바로 빼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가장 많은 그리고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런 흐름을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지갑을 열려면 실질적인 수익이 나야 되고 그것도 조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폭발적인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가장 스피디하게 가장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를 먼저 해드리고 이제 옐로칩들을 좀 해드리면서 옐로칩들은 이제 수익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또 스몰캡은 요건 이제 요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승 초기에 있는 게 항상 정별 초입에서 몸통을 줄이는 날은 항상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리포트를 보내드렸는데 리포트는 그냥 생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상승 초기에 있는 HPSP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 해드렸고 이걸 뭐 지금 1000% 이상의 수익을 끌고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SK하이닉스를
어쨌든 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 대신 기간 조정이 한 달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20선, 60선 수렴돼 있죠. 남녀 7세 과거에는 부동석이라고 있죠. 근데 주식에서는 남녀 7세 지남철이 돼야 되겠죠. 20과 60이 항상 수렴이 돼야 됩니다. 요 녹색선 60과 파란 굵은 선 20선이 수렴이 되고 나머지 이평선들이 보이지 않게 수렴이 되고 막 이걸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충 뭐였구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전고점을 넘어섰으니까 다음 주에는 약간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스몰캡을 봐야 된다. 대신 안전한 상승 초기 종목을 보자. 요거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바이오 매집에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고 왜 기관 외국인들이 바이오 매집에 나섰을까요? 시장에서 잘 알지 못하는 제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바이오가 다시 랠리가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바이오가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케네디 주니어가 시장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백신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인생사 세용지마도 안 좋은 게 좋아지는 거죠. 말에서 떨어졌는데 군대 안 가잖아요. 그것처럼 전쟁에 안 끌려 나가는 것처럼 오히려 어떤 그런 정책은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책이 마련되고 있죠. 주기세포 치료제 사용해라. 또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걸 FDA가 빠르게 승인해 주겠다. 그리고 첨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승인해 주겠다.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진짜 미국 때문에 도저히 장사 못 해먹겠다. 이런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무주공산의 자리를 누가 독식을 하겠냐? 한국이다. 어쨌든 미국은 한국을 끼안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이것도 이제 바이오에서 나타나고 있고 거대한 파이를 K바이오가 장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CDMO 기업들이나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겁니다. 국내에서 빅파마로 거듭나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전쟁이 바이오 산업으로도 번지고 있고 중국의 빈자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M&A 활성화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죠. 아이온큐가 M&A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바이오에서도 이쪽에 문턱을 낮춰놨기 때문에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생성형 AI로 인해서 임상 데이터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10년 신약 개발을 할 거 1년이면 된다. 그렇다면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정확하게 블록버스터를 찾는 게 중요하고 지금 특허 만료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특허 만료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또 대부분이 아까 이제 밖에서 잠깐 있는 작가님하고 또 살 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니까 살을 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먹을 수가 없죠. 맛있는 게 널려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GLP-1의 어떤 비만 치료제가 좀 시장에 또 곽강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써보니까 위고비보다 더 좋은 마운자로가 나왔고 마운자로보다 더 좋은 살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는 이런 게 나온다면 진짜로 다이어트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이어트의 취약은 뭐예요? 저도 최근에 80kg까지 쪘더라고요. 조금만 먹으면 쪄요. 근데 뱃살 때문에 이제 좀 적게 먹거든요. 근데 항상 살이 빠져요. 그래서
항상 살도 찌면서 근육도 생기는 요게 가장 좋은 거고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직 상승의 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파마의 합종 연행 그리고 특허 이제 만료가 많이 되죠. 그리고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수직 상승의 기회가 된다. 기본으로 알테오젠, HLB 이런 것들이 끌고 올라가죠. 아니 ABL 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이런 건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GLP-1 타입의 어떤 그런 거 세계 최초 딱지가 붙으면 또 잘 올라가죠. 세계 최초 췌장암 가짜 내성을 제거하는 전임성에 성공한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AI가 바이오를 품으면 또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가 누굽니까? 바이오죠. 그리고 미국의 정책 요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최근에 집중적으로 해드렸어요. 저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스윙으로 베팅을 해서 크게 먹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또 가볍게 먹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집중해 줬어요. 제가 이제 주력이 알테오젠, ABL 바이오 3,000당 지약 요건데 알테오젠 한 1,000%, 1,100% 넘어섰더라고요. 1,150. 그리고 ABL 바이오는 한 500% 이제 넘어섰어요. 3,000당 한 200, 한 20% 정도 되던데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특히 이제 ABL 바이오는 풀 베팅을 해서 뭐 10억, 13억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20억도 되고. 근데 그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최근에 이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이제 바이오주를 좀 집중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조선주 올라가면 조선주, 바이오 올라가면 바이오. 그래서 20, 60이 항상 수렴이 돼야 된다. 남녀 7세 지남철 20하고 60이 수렴이 되고 정배를 초입했으면 어떤 자리든지 뭐 50%에서 70%는 기본으로 슈팅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보로노이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보시면 20하고 60은 거리가 좀 있지만 일단은 20선이 요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요건 좋은 거죠. 우리가 태극문 유형이잖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 상승 N자 이렇게 요런 N자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단기 이평선이 모조리 수렴이 되면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너무 정교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어디서 움직일지 알죠. 제가 곳곳에서 맞추는 게 조선주가 올라간다.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쉬어간다. 또 얼마 전에 대학원에서 형님 아이온키 어때요? 좋다. 사요?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급등이 났죠. 지난주에 그걸 물어보던데 아무튼 우리가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한산 새내기주들은 초반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잘 튀어 올라갈 수 있는 G2G 바이오도 강하게 올라왔고 뭐 7, 80% 이런 건 기본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프로티나도 최근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 눌러주고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탄력은 좀 둔화됐어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좀 헷갈려요. 21선 위에서 단기 이평선 수렴이 되는데 이때는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서 선발하고 해요. 한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죠. 근데 두 번, 세 번이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올라와서 수렴이면 안 돼요. 내려와서 수렴해야 돼요. 근데 올라와서 수렴은 첫 번째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릭스도 치고 올라갔습니다. CBDC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요건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또 좋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이제 아이온큐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도 어떤 종목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3, 4분 정도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알테오제는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되고 있는데 아마 음봉 떨어뜨려 놓고 양봉 만든 거 보면 다음 주에 하루 이틀 숨구르기 나오면 랠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73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나 아니면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FTA 승인 이런 기대감이 있고 ABL 바이오는 꾸물꾸물 올라가는데 이게 좋아요. 그래서 21선이 요 파란 굵은 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작게 올라가는 게 좋고 나중에 이제 추가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강력한 랠리가 나오면 저것도 지금 풀 베팅을 해서 500%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1000%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저는 제2의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천당 제약도 이제 딱 올라서기 좋을만하단 말이에요. 26시 개표전이 나오고 정비율 초입에 있죠. 요게 좀 약해요. 220%밖에 수익이 안 되는데 이것도 한 5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요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나우 로보틱스 여기도 나오죠. 아무튼 나우 로보틱스는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고 이번에 또 해드렸는데 짱대 양봉이 나오죠. 앞으로 한 2, 3일은 더 추가 랠리가 나오겠죠. 이번 주에 해드렸고 같은 날 또 JNTC도 해드렸죠. 로봇이 올라가면 로봇, 바이오가 올라가면 바이오, 반도체가 올라가면 반도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정비율 초입에서만 하자.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 근데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산 엔지니어, 근데 정말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가면 대시를 해야죠. 근데 한산 엔지니어는 대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갭이 있었지만 요건 상한가를 때리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났죠. 상한가 치는 종목은 10% 이상이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도 한 번씩 해야죠. 역비열이지만 왜냐하면 세력이 입성화해서 양봉을 만들면 하루 이틀 쉬어간다.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이틀 불나고 그래서 짱대 양봉 올라가면 뭐 15% 이상은 기본으로 된다. 언제 매수를 하느냐?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눌림목에서 시가 대비해서 하락을 하면 그때 사면 당일날도 강한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HPSP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걸 하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다 보면 분기마다 하나의 걸출한 스타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내는 매우 눈이 필요하다. 그것도 딱 출발하는 날, 요날 제시해드렸고 요때도 제시해드렸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30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주식이 꼭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저거 올라가면 이제 또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세진중공업이나 이것도 뭐 200% 좀 못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일승은 단기적으로 100% 올라왔죠. 지난번에 조선주 다 순환매 나오고 앞으로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티 올라가죠.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내기들 항상 좋아요. 그래서 SNCC나 한택이나 쟤는 이제 LNG 관련주기도 하지만 현대임스 좀 생각보다 약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또 매각에 대한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양캠텍이나 이런 이제 방산주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바이오만 하고 또 조선주가 올라갈 때는 조선주 올라가고 그리고 끼가 있는 것은 중간에라도 한 번씩 사줘야죠.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뭐 40, 50%는 금방 급등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한다면 여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멋진 승부를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